디펜스가 K구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쯤에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구 자주포는 지난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자주포 사업을 중단하면서 K구 자주포 수출이 무산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0 국방전략 10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주포 획득 사업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K구 자주포가 10년 만에 호주로 수출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구 자주포는 이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으며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된 바 있었습니다. 이성수 하나디펜스 대표이사는 호주의 K구 도입 결정은 한호주 국방협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한 쾌거라며 호주 정부와 협력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 고발했습니다. 한호주 정상은 지난해 9월 국방방산협력을 주요 인재로 정상회담을 하고 그해 12월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같이 호주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호주의 적국은 인도네시아로 여겨져 왔습니다. 19세기에 호주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당시에 호주 지역으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노동자로 이주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심한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탄압까지 받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호주는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백호주의 정책으로 아시아인들의移민을 금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고 동티모르를 강제 합병하면서 호주는 반발했고 양국 간의 수교도 없이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같은 호주를 견제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곳은 동티모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호주가 오래전부터 동티모르를 탐내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동티모르 동쪽 해안과 호주 대륙 사이로 갇혀있는 거대한 유전을 놓고 각축을 벌여왔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23곳 중 하나로 바이오-우단 지역 매장량만 190억 달러, 230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영유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두 나라는 1989년 티모르해르 3등분 이 해역은 서로 나눠 갖고 나머지 한 곳은 공동 개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들어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도네시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인도네시아가 강제 합병한 동티모르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무참하게 진압하며 대규모의 희생자들이 나오자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의 비호 아래 유엔은 무장병력을 유엔 평화유지군 이란 이름으로 이곳에 파견했습니다. 이때 호주군도 여기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호주 국기를 불태우며 반감이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며 석유 채굴권을 받으려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결국 동티모르는 1999년 8월 30일 유엔의 관리하에 주민투표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갈등은 영유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인접해 있으면서 과거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호주가 지배하고 있는 에시모어, 암초와 벌보트 제도, 크리스마스 섬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양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호주가 난민과 이민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자 인도네시아 보수 진영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암초를 고기잡이 터전으로 이용해온 인도네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열심히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약해서 동티모르를 빼앗겼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호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위협에도 맞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손을 내민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1위 국가로 한국의 P-59등 훈련기 16대, 잠수함 3척 KT-1항공기, 기대공 미사일 신궁까지 폭발적으로 우리 무기들을 도입했습니다. 2019년에는 잠수함 3척을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을 2기를 보유하고 있어 6기를 가지고 있는 호주에 밀렸지만 한국으로부터 잠수함을 3기를 도입하고 3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한국으로 인해 호주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무기 수입에 이어
한국형 전투기 KF-X를 공동 개발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미국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국방력 순위에서 16위로 꾸준히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19위를 차지한 호주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호주는 뒤늦게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훌륭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호주가 군사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증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KF-X 개발에 지장을 주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X 분담금은 없다고 하면서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인접국 호주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의 행보에 인도네시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신뢰를 잃은 인도네시아에게 더 이상 무기를 팔지 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호주와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되며 그 위력을 더욱더 드러낼 전망입니다. 그런데 10년간 230조를 쏟아부어 군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호주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나라인 호주가 군함이나 전투기가 아닌 K부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 육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자리 잡은 호주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빼놓고는 호주 본토를 노렸던 국가는 없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잠재 적국으로 삼았지만 호주 인도네시아는 2006년 상대방에 대한 주권, 영토 통합성의 존중을 명시하는 콩보크 조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국방전략 갱신의 주적에 간접적으로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호주 본토까지 그 위협이 미칠 것이란 분석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호주 육군의 전력 증강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전투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사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전투보다는 짐승들과의 전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대륙과 고립되어 독특한 식생이 유지되던 호주 대륙의 인간이 다른 동물을 데리고 이주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859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토마스 오스틴은 영국 회색토끼 20마리를 들여와 방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수많은 풀과 나무 뿌리를 다 잡아먹고 영토를 탈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수를 세도 회색토끼를 막을 수 없자 호주군은 회색토끼들과의 전투에서 200만 마리 이상의 토끼들을 제거해 전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1930년대 이번에는 토끼들과 함께 농작물을 망쳐놓은 에뮤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여 기계화 보병을 투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전쟁으로 손꼽히는 군사작전으로 많은 수의 에뮤를 제거했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뮤의 깃털과 가족이 의외로 질겨서 총을 맞아도 치명상을 입은 에뮤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에뮤의 자살 돌격으로 그나마의 무장 차량마저도 잃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도 호주군은 호주 산불과 맞물려서 낙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호주에는 사실상 낙타의 천적이 없는 상태라서 낙타의 수가 100만 마리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극심한 폭염과 가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어서 낙타가 너무 많은 물을 먹어 주민들이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두고서 인간과 동물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에 호주군은 5일 동안 100만 마리 중 1만 마리를 사살하는 정도에 그쳐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호주 육군이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동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란 추측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분쟁의 대상이었던 동티모르가 독립하게 된 것은 한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여타 정상이 참석한 APEC 정상회담 자리에서 당시 위험했던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개발을 인재로 다루자고 하여 긴급 안건으로 상정시켰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양쪽이 원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일이니 그쪽에 감사를 표하라 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21세기 첫 노벨 평화상 수상은 남북평화 노력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화에 대한 도움과 동티모르에서의 학살을 막은 평화협상을 주도한 데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은 동티모르에 상록수 부대를 파병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티모르 총리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동티모르의 시간과 돈만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사랑도 줬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 및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